나는 30년 넘게 형사로 살았다. 사람의 눈빛을 보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손끝의 떨림만 봐도 진심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딸의 눈빛에서 느낀 건 내 경험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감정이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지은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이번 주에 시간 돼요? 준호가 꼭 아빠 초대하고 싶대요. 저희 집 와서 식사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오래된 친구를 만날 때처럼 들떠 있었지만 끝부분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을 나는 듣고도 모른 척했다. 아버지로서의 기쁨이 형사로서의 촉을 덮어버렸다. 기차를 타고 3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곳은 새로 조성된 신도시였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반듯했다.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 집의 커튼은 같은 색으로 맞춰져 있었다. 규칙적으로 정돈된 도시의 공기가 오히려 숨이 막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문 앞에 서 있는 딸의 얼굴이 보였다. 아빠. 그녀는 밝게 웃으며 달려와 안겼다. 팔 안으로 전해지는 체온이 여전히 작고 따뜻했다. 하지만 그 웃음 사이에서 아주 미세하게 공포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오랜만이다, 지은아. 응, 아빠. 우리 집 예쁘죠? 그녀는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신혼집은 깔끔했다. 소파 위엔 쿠션이 정렬돼 있었고 벽에는 2사람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의 지은은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사진 속 미소는 지금의 그녀보다 훨씬 자연스러웠다. 집이 좋네. 넓고 깔끔하고. 준호가 다 알아서 꾸몄어요. 저는 손도 못 대게 했어요. 그녀의 말 속에는 감사보다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때 방 안에서 문이 열렸다. 아, 아버님이 오셨군요. 준호였다. 단정한 셔츠에 얇은 금태 안경, 정중한 말투.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사위였다. 하지만 그의 미소엔 진심이 아닌 연출이 있었다. 나는 악수를 하며 힘을 살짝 줬다. 그는 미묘하게 손을 빼며 웃었다. 아버님, 저희 집이 아직 정리가 덜 됐어요. 아내가 부지런하긴 한데 요즘 피곤해서. 그 말에 지은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다. 점심 식탁은 평화롭게 차려졌다. 흰 접시 위에 나란히 올려진 반찬들, 중간엔 전복죽이 있었다. 이거 지은이가 직접 끓였어요. 그래? 맛있겠네. 나는 한 숟가락 뜨며 딸을 바라봤다. 그녀는 웃었지만 숟가락을 거의 들지 않았다. 그의 손이 식탁 밑에서 살짝 움직였다. 딸이 그 손을 느끼자 몸이 굳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지은아, 손에 그건 뭐냐? 멍 같네. 아, 어제 캐비닛 정리하다가 부딪혔어요. 대답은 빠르고 시선은 피했다. 거짓이었다. 나는 그걸 한눈에 알아봤다. 식사가 끝날 무렵 준호의 어머니 박선영이 도착했다. 아이고, 먼 길 오셨죠. 제가 아드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녀는 고상한 미소로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손끝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우리 집은 전통적인 집이에요. 남편이 중심을 잡고 아내가 그늘에서 돕는 그런 집.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 말에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요즘은 같이 잡는 세상이죠. 그게 더 오래가요. 순식간에 공기가 무거워졌다. 선영의 미소가 굳었다. 지은이 눈으로 제발 그만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물컵을 들었다. 그래요. 좋은 말 나눴으니 이제 사위 자랑 좀 해보시오. 우리 준호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죠. 한번 시작한 일은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녀는 그 말을 하며 사위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자부심보다 통제의 흔적이 있었다. 마치 이 아이는 내 뜻대로 움직인다는 확신처럼.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며느리도 그렇게 키우실 건가요? 그야 며느리도 가족이니까요. 우리 집의 방식대로 살아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명령이었다. 딸은 웃고 있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때 느꼈다. 이 집의 공기는 이상했다. 냄새도 소리도 모든 게 정제되어 있었지만 사람 냄새가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선영은 과일을 깎으며 말했다. 아버님, 지은 씨가 아직은 미숙하죠.
하지만 금방 나아질 거예요. 그녀의 미숙하다는 말에는 딸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마치 복제된 세상 같았다. 모든 커튼이 닫혀 있었다. 딸이 커피를 내왔다. 아빠, 커피 마실래요?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괜찮다. 내가 따라 마실게. 내가 손을 잡자 그녀가 움찔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날 밤 나는 게스트룸에 머물렀다. 밤 공기는 고요했지만 벽 너머로 미세한 소음이 들렸다. 속삭임 같기도 다툼 같기도 했다. 귀를 기울이자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그렇게 했어? 내가 하지 말랬잖아. 그 뒤로 여자의 울먹이는 소리. 미안해, 그게 아니라. 문을 두드릴까 하다가 멈췄다. 형사로서의 본능이 말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새벽 3시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딸깍 윙. 무언가 작동하는 소리였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 문은 사무실이라고 붙은 문이었다. 지은은 디자인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 방은 개인 공간이 아니라 준호의 작업실이었다. 문틈 사이로 본 건 수많은 전선과 모니터, 녹화 중인 화면들. 그리고 화면 속엔 지은의 방이 있었다. 숨이 막혔다. 형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봐왔지만 내 딸이 감시당하는 장면을 직접 보는 건 또 다른 종류의 지옥이었다. 나는 그대로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손을 떨며 숨을 골랐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하지만 딸을 깨워서 데리고 나올 명분이 필요했다. 아침이 되자 준호는 아무 일 없던 듯 평온한 얼굴로 커피를 내왔다. 장인어른, 어제 잘 주무셨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덕분에. 그런데 집이 참 조용하네요. 그게 장점이죠. 외부 소음 하나 없습니다. 그 말은 다른 의미로 들렸다. 외부의 눈을 완벽히 차단한 세상. 식탁에 앉은 딸의 손목에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그건 뭐야? 아, 어제 요리하다가. 그녀의 대답은 짧았고 목소리는 너무 낮았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지은아, 오늘 아빠랑 나가자. 밥 말고 바람 좀 쐬자.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 준호랑 약속이 있어. 그 말에 준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요즘 애들 바쁘잖아요. 저희끼리 시간 좀 갖게 해주세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좋아. 대신 내일 아침엔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럼요, 언제든요. 그의 눈빛이 내게 닿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넌 이미 졌다는 신호처럼. 밤이 다시 찾아왔고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때 딸의 방에서 미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너무 작고 너무 억눌려 있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딸이 울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손끝으로 떨림만 느꼈다. 그날 새벽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딸깍 윙. 나는 복도를 걸어 다락방 문을 열었다. 모니터 속 화면이 켜져 있었다. 딸이 앉아있는 모습, 식탁, 침실, 화장대까지. 그녀의 모든 일상이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형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분노. 아침 공기가 이상하게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커튼을 걷자 희뿌연 안개가 도로를 덮고 있었다. 그날따라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커피 향이 부엌에서 희미하게 번졌다. 지은이 작은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오늘 점심은 밖에서 먹어요. 바닷가 근처에 맛집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다. 마치 집안의 공기조차 듣고 있다는 듯이. 나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내가 안내해라. 부엌 문 너머로 준호가 나타났다. 셔츠 소매를 단정히 접은 채 머리카락 한 가닥 흐트러짐도 없었다. 아버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의 말투는 예의 바르지만 한 박자 늦게 건네지는 미소엔 감시하는 사람의 태도가 있었다. 아침마다 CCTV 점검하시나 봐요?
내가 무심하게 던지자 그는 눈썹을 살짝 올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미묘한 표정 변화 하나로 나는 확신했다. 지은은 부엌에서 커피를 쏟았다. 그녀가 급히 닦으려 하자 준호가 다가와 손목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하면 더 엉망돼. 말은 부드러웠지만 손목을 쥔 그의 손은 단단했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닦지. 그 말에 준호는 손을 놓았다. 그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그 웃음은 마치 나를 시험하듯 보였다. 식탁 위엔 아무도 없는 듯한 정적이 깔렸다. 나는 손수건으로 천천히 커피 자국을 닦으며 물었다. 요즘은 무슨 일 하나? 아, 회사 일로 좀 바쁩니다. 아버님은 은퇴하셨다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사람 보는 일은 안 하지만 눈은 여전히 남아있지. 준호가 순간 멈칫했다. 그게 무슨 뜻이십니까? 그냥 형사 습관이지. 나는 웃었다. 그도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사이에는 전쟁 같은 기류가 흘렀다. 그날 점심, 우리는 함께 외출했다. 바닷가 근처 식당. 지은은 억지로라도 웃으려 애쓰는 것 같았다. 그녀가 젓가락으로 회를 집어 내 접시에 올리며 말했다. 아빠, 여기 좋죠? 공기도 좋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긴 한데 내 얼굴은 안 좋아 보인다. 괜찮아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 피곤함 누구 때문이냐? 그녀의 젓가락이 멈췄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지은이 속삭였다. 아빠, 제발 오늘은 그냥 넘어가요. 부탁이에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넘어가면 끝이야, 지은아. 그걸 아빠가 제일 잘 알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웠다. 준호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아버님, 요즘 몸은 어떠세요? 괜찮지. 근데 내 차에 블랙박스는 몇 대나 있냐? 2대인데요. 왜 그러시죠? 그럼 집에는? 그는 거울로 나를 슬쩍 바라봤다. 집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집에도 감시 카메라 있지 않나? 순간 차가 살짝 흔들렸다. 아버님 농담도 하시네요. 농담이 아니라 질문이다.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아빠. 그래, 아무 일도 없겠지. 나는 눈을 감았다. 밤이 되자 지은이 내 방 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아빠, 잠 안 와요? 응. 내 얼굴이 자꾸 생각나서.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빠, 혹시 다락방 갔어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걸 어떻게? 그 방 열지 말라고 했잖아요. 거기 준호 오빠가 작업하는 곳이에요. 무슨 작업? 몰라도 돼요. 그냥 그 사람 방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았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게 내 방식도 돼버린 거냐? 아빠, 제발 이 결혼 망치지 말아요. 그녀는 울먹이며 나를 붙잡았다. 나는 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망쳐야 산다, 지은아. 그날 밤 나는 다락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전날보다 더 많은 화면이 켜져 있었다. 모니터 하나하나마다 지은의 방, 부엌, 화장대, 침실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하나의 모니터엔 LIVRECORD라는 붉은 표시가 떠 있었다. 나는 손으로 그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아직 모른다. 그녀는 나의 실험이다. 준호의 목소리였다. 인간의 순종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직접 확인 중이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모니터 전원을 모두 꺼버렸다. 그러나 방 한쪽에서 작은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문득 벽에 걸린 액자 뒤를 보니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 모든 걸 녹화 중이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건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실험이었다. 인간에 대한, 권력에 대한, 그리고 사랑에 대한.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오늘 아침은 내가 해볼까? 그럴 필요 없어요, 아버님. 지은이 일이니까요. 준호가 식탁 위에 접시를 내려놓으며 웃었다.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차가웠다. 그게 무슨 뜻이냐? 가정엔 역할이 있잖아요. 남자는 일, 여자는 집. 우리 집은 그 원칙을 지켜요. 그럼 아버지인 나는? 그는 웃었다. 손님이시죠. 딸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그만해요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좋다. 그럼 손님으로 마지막 식사나 하자.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은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가지러 갔다. 그 순간 준호가 손을 내밀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어디가? 그냥 물 좀. 내가 하랬잖아. 앉아. 그 말투, 그 눈빛. 그건 이미 남편의 언어가 아니라 지배자의 명령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 손 놔라. 그는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풀었다. 아버님, 오해 마세요. 요즘 애정 표현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애정이면 세상엔 폭력이 없어야겠지.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물잔을 들고 앉았다. 눈물이 눈가에 맺혀 있었다. 나는 그 눈을 보며 결심했다. 오늘 이 집을 나간다. 그리고 그 전에 모든 걸 끝낸다. 밤이 되자 나는 몰래 CCTV 전선을 모두 끊었다. 모니터의 불빛이 하나씩 꺼졌다. 거실이 어둠에 잠기자 지은이 내게 달려왔다. 아빠, 왜 이래요? 그 사람 알면. 이미 알고 있어. 그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나쁜 놈이지. 아니에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는 딸을 안았다. 이제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다. 아빠, 그 사람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 순간 2층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다. 아버님, 다락방에서 뭐 하시나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계단 위에서 준호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엔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역시 형사는 형사네요. 그의 웃음이 퍼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의 균열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돼 있었다. 단지 내가 이제야 본 것뿐이었다. 밤은 깊었다. 형사로 살며 수많은 범죄 현장을 봤지만 그날 밤처럼 등골이 서늘했던 적은 없었다. 딸의 신혼집, 조용하고 완벽하게 정돈된 그 집은 겉으론 평화로워 보였지만 내부는 숨을 쉬지 못하는 공간이었다. 나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이 집에는 보이지 않는 눈이 있었다. 다락방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한 불빛. 그 안으로 들어가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내 얼굴을 비췄다. 모니터 속에는 딸 지은의 일상이 있었다. 요리를 하는 손, 거울 앞에 선 얼굴, 잠이 든 모습. 그녀의 하루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기록되고 있었다. 숨이 막혔다. 그건 사랑의 기록이 아니라 감시의 기록이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역시 형사님답니네요. 준호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계단에 서 있었다. 이걸 왜 설치했냐? 사랑하니까요. 사랑? 사랑이란 상대를 완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녀가 뭘 느끼는지, 언제 울고 왜 웃는지 다 알고 싶었어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의 말은 소름 끼치게 차분했다. 그때 지은이 울며 달려왔다. 오빠, 제발 그만해. 그녀의 손에는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엔 수십 개의 메모리 카드. 아빠, 이거 봐요. 오빠가 매일 내 말을 녹음했어요. 내가 자는 동안.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했다. 준호는 태연하게 웃었다. 그건 그녀가 내 곁에 없는 시간에도 함께 있고 싶어서예요. 그녀를 관찰하는 건 내 사랑의 방식이죠. 그 말에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형사로서의 냉정함이 사라지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분노만이 남았다. 주먹이 먼저 나갔다. 쾅! 그의 몸이 벽에 부딪히며 유리가 깨졌다. 피가 튀었지만 그는 여전히 웃었다. 폭력으로는 진실을 지킬 수 없어요. 나는 다락방으로 달려 올라가 모니터를 부쉈다. 불빛이 하나씩 꺼질 때마다 이 집의 숨결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마지막 모니터엔 LIVE RECORD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그 순간 준호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그건 제 예술이에요. 당신이 문을 여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두 녹화됐어요. 이 집은 제 카메라예요. 당신은 그 안에 피사체였죠. 나는 하드디스크를 집어던졌다. 그럼 그 예술 여기서 끝내주지. 깨지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꺼졌다. 그때 시어머니 선영이 들어왔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야. 두 집안의 계약이었어. 그 아이는 그걸 지키는 열쇠였다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분명해졌다. 지은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다. 나는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내 아들이 한 짓이 다 들어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당신네 끝이야. 그건 불법이야. 그래서 내가 경찰을 그만뒀지. 법보다 먼저 움직이려고. 준호가 다시 달려들었고 나는 그를 밀쳐내며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지금 나가자. 아빠, 그 사람은 살아있어.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준호가 피투성이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아직 5분도 안 지났어요, 장인어른. 그의 손이 스위치를 눌렀다. 순간 집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천장과 벽 가구마다 카메라 불빛이 켜졌다. 이제 당신들의 정의도 분노도 다 기록됐어요. 이건 제 승리예요. 나는 지은을 끌고 문을 열었다. 밤거리의 공기가 폭풍처럼 들이쳤다. 그날 밤 우리는 도망쳤다. 모텔에 도착하자 지은은 말이 없었다. 아빠, 난 이제 무섭지 않아. 그냥 텅 비었어요. 괜찮다. 비어있어야 다시 채울 수 있어. 그녀는 내 품에서 울었다. 새벽 형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태수야, 그놈 살아있다. 그리고 너랑 지은이 고소했어. 불법 침입, 폭행, 협박. 영상 증거까지 있대. 영상? 그 자식 서버에 다 백업해놨대. 집이 통째로 클라우드랑 연결돼 있었어. 그럼 그 서버를 꺼야지. 비 내리는 새벽, 우리는 준호의 회사로 갔다. 서버실 안 수많은 불빛, 그리고 화면에 뜬 폴더명 PROJECTFAMILY. 그 안엔 수백 개의 영상이 있었다. 지은의 일상, 나의 분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다 말했다. 지워. 진짜로? 형구가 물었다. 진실은 때로 지워야 자유가 온다. 삭제 버튼이 눌리자 수백 개의 파일이 사라졌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준호가 서 있었다. 붕대가 감긴 얼굴, 눈빛엔 미소가 남아 있었다. 역시 여기군요. 당신도 나와 같아요. 형사 시절 사람들 감시했잖아요. 정의란 이름으로. 난 사랑이란 이름으로. 무슨 차이가 있죠? 한 가지. 나는 지키려 했고 너는 망치려 했어. 형구가 서버 전원을 끊었다. 모든 불빛이 꺼지고 어둠이 방을 덮었다. 당신이 지은 건 진실이 아니라 증거예요. 세상은 계속 감시할 겁니다. 그래. 하지만 내 딸은 이제 자유다.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며칠 뒤 뉴스가 터졌다. 서그룹 2세, 불법 감시 및 실험 혐의 구속.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요양 중. 전직 형사 아버지 행방불명.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사랑과 감시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나는 라디오를 껐다. 테이블 위엔 작은 USB 하나가 있었다. FORJI-EUN. 그 안에는 딸이 결혼 전 보내온 영상 하나뿐이었다. 아빠, 나 진짜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빠, 지은이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 사람 감옥에 갔대요. 그래, 이제 됐다. 아빠, 나 내일 떠날게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좋다. 다시 피는 꽃은 더 강하니까. 그녀가 떠난 뒤 USB 불빛이 마지막으로 깜빡였다. 그때 멀리서 카메라 플래시 같은 불빛이 번쩍였다. 어둠 속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낮고 익숙한 목소리. 이제 제 차례죠, 장인어른. 라이트가 번쩍하고 화면이 암전됐다.